안녕하세요. 박성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트 2, 파트 1에서 개발 환경 설정을 마치고 파트 2에서 스프링 MVC 설정을 시작으로 스프링 MVC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우리 자바 프로그램, 자바 기반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그냥 프레임워크, 자바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스프링 MVC라는 이제 한 부분을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그러니까 MVC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바, JSP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서블릿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자 스스로 뭐 MVC 패턴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잘 이제 구조화해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블릿 API, 웹 관련 그런 이제 표준 API들을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스프링 MVC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이제 서블릿이나 JSP를 활용한 개발에 비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스프링 MVC에 대한 어떤 이해와 활용 능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거죠. 처음 하게 되면 이걸 스프링 MVC 자체를 배우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도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스프링 MVC 기반으로 이렇게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자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스프링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이라면, 특히 웹을 개발할 개발자들이라면 스프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진출할 때 남들보다 어떻게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프링의 이제 기본 구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스프링 관련해서는 설정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root context.xml, 이거는 이제 스프링의 기본 코어에 관련된 것과 이제 마이바티스 관련 이제 설정들이 이제 root context.xml에 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관련해서 이제 DB와 연동될 수 있는 스프링 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바에서 사용할 이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스프링 빈들을 root context.xml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웹과 관련된 우리가 MVC 구조에서 컨트롤러를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고, 또 그 MVC에서 뷰 관련해서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그 웹과 관련된 것들은 서블릿 context.xml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설정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스프링 MVC는 그래서 스프링 코어, 스프링 핵심 관련된 기본 설정이 오는 루트 콘텍스트와 스프링 MVC에 국한된 웹과 관련된 설정 정보가 오는 서블릿 context.xml 두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 스프링은 결국은 우리가 WAS, 그 웹 서버, 우리는 지금 톰캣이죠. 톰캣 서버 안에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적재되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콘텍스트 영역 안에 스프링이 차지하는 이런 영역이 있겠다라는 거죠. 스프링이 차지하는 영역.
그 안에 보면 root context.xml이 설정하는 그런 이제 객체들을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스프링 MVC에 국한된 웹 관련 정보, 웹 관련 뭐 빈들이 이렇게 관리되는 MVC 설정 영역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고, 얘들이 서로 연동해서 돌아가는 형태다. 그래서 코어 영역과 스프링의 코어 영역과 MVC 영역이 서로 이렇게 메모리상에 설정이 돼서 서로 연동을 하고 있고, 이놈들이 와스, 우리 같은 톰캣의 메모리 공간에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포함되어서 이렇게 실행되는 구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웹 서버를 실행하면 그 웹 서버 안에 여러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때는 게시판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그 게시판을 우리가 이제 설치한 톰캣이라는 웹 서버에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되는 형태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만 적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현업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나의 톰캣이면 톰캣을 잘 쓰진 않겠지만 상업용으로 현업에서 뭐 그때 얘기했던 웹스피어나 웹로직이나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웹서버 여러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서 실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 영역마다 새로 구분되는 이제 이렇게 영역이 할당돼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 하여튼 이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스프링 영역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스프링 영역은 이렇게 MVC 설정 영역과 일반 설정 영역으로 구분돼서 돌아가지만 서로 연동을 해서 돌아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 MVC 프로젝트, 레거시 프로젝트 형태로 이렇게 앞에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앞에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정했냐 하면, 자바 버전을 1.8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을 최신 버전인 5.0대 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서블릿 버전이 2점대로 2.5점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3점대 버전으로 이제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3점대 버전으로. 그래서 pom.xml에 가서 pom.xml에 가서 여기서 자바 x.sublet이라고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지금 서블릿 API가 2.5점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3.1점대 버전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버전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mvn 리파지토리로 가서 자바 x.sublet 4점대네요. 4점대. 뭐 최신 버전 4점대로 하죠. 4점대로. 요 디펜던시 요거는 4.0.1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일단 바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 버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레거시 프로젝트를 만들고 돌아가는 걸 테스트는 해보겠는데, 또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해보면 BBS 이미 우리가 레거시 프로젝트를 만들면 초기 코드가 돌아갈 수 있는 초기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run on server 라고 하면, 자,
웹 서버가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실행하겠다. 톰캣. 이 톰캣과 우리 STS가 지금 연동돼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제 웹 서버가 실행하면서 안 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웹 서버가 실행되고 이 서버가 또 이 BBS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읽어들여서 들여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팅 되었고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자, 웹 애플리케이션 지금 BBS인 거예요. BBS. 우리가 yjac.wdb.bbs 우리가 레거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탑 레벨 패키지를 넣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yju.bwdb.bbs라고 탑 레벨 패키지 이름을 명시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오는 이 bbs가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서버 쪽으로 갈까요? 아닌가?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포트, 얘가 사용하는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리고 이 모듈을 보면 BBS 슬래시 BBS 다큐멘트 베이스는 BBS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슬래시 BBS라고 해야 요 BBS 다큐멘트 안에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 웹 서버에 여러 개의 모듈들, 여러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우리는 요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BBS가 루트가 그러니까 뭐 따로 BBS라고 명시하지 않고 여기 에디시라 해서 그냥 슬래시 이렇게만 해도 이 BBS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홈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저장을 안 했네.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했고요. 저장 안 된 건 여기 아까 여기 앞에 이게 왼쪽 상단에 이거 뭐 별표 표시가 나니까 별표 표시가 없어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봅니다. run on server 다시 실행하면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듈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스타트 한번 해봅시다. 리스타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뜨고 있고요. 이거 뭐 뜨는 시간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컴퓨터가 얼마나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서 웹 서버가 뜨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고 이렇게 아까와 달리 이제 BBS가 없는 거죠. 로컬 호스트 8080에 슬래시만 하면 BBS라고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에 있는 기본 설정된 대로의 BBS 모듈이 실행돼서 화면에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듈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행할 때 보면 지금 웹 브라우저가 여기에서 뜨는데 그죠? 지금 웹 서버가 이미 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저기서 실행 안 하고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어디 갔나? 로컬 호스트에 8080에 그냥 슬래시 하면 이렇게 이제 한글 깨지는 건 하긴 이제 뭐죠? 우리가 수정할 거고요. 이렇게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이거 뭐 그렇게 시간 끌 건 아닌 것 같으니 여기서 자 이렇게 정상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우리 설정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 POM.xml은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설정하고 추가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것이고, 이거 이제 톰캣 웹서버에 설정이 있는 거죠. 웹.xml이 있는데 그 웹.xml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웹.xml 여기 웹.x 이거는 이제 톰캣 웹서버의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으로 우리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서블릿이라든지 리스너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웹서버가 뜨면서 우리 그 스프링 관련 로직들이 실행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ntext configuration이라는 파라미터의 그 값으로 root context.xml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고, 그리고 context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context loader listener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웹서버가 뜨면서 얘를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실행시켜 주면 얘가 여기 root context.xml, root context.xml 파일을 읽어서 필요한 스프링 빈을 쭉 등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웹 init 어디 갔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놈이 또 등록되어 있어서 얘가 실행되게 되면 서블릿 context.xml이라는 이 설정 파일을 읽어서 스프링 MVC 관련 설정을 내가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oad on start up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서블릿이라는 것은 어떤 이 관련 리퀘스트, 얘를 필요로 하는 리퀘스트가 이제 웹브라우저 저 인터넷 너머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그때 이 서블릿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 load on start up 이라고 해 놓으면 이 웹서버가 뜰 때, 톰캣이라는 웹서버가 스타트업 될 때 이 서블릿을 로딩하게 됩니다.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이 서블릿이 얘를 필요로 하는 리퀘스트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로딩 되어 가지고 요 서블릿 context.xml에 있는 설정 파일을 읽어서 필요한 스프링 빈들을 이미 등록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앱 서블릿이라 하자 이 말이고, 이 앱 서블릿은 언제 적용되냐면 URL 패턴 슬래시, 그러니까 슬래시로 시작하는 URL이 오면 앱 서블릿이란 우리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서블릿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에 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서블릿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놈이 이제 웹서버가 뜨면서 이미 실행되고 있으니까 요청이 왔을 때, 요청이 오게 되면 얘가 스프링의 어떤 컨트롤러에게 전달을 그 요청을 위임해야 될지를 쭉 찾아봅니다. 핸들러 매핑이라는 곳에서 찾아봐요. 이 핸들러 매핑은 우리가 뭐 컨트롤러에 이렇게 작성하는 리퀘스트 매핑 이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URL과 컨트롤러를 매핑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핸들러 매핑이 아마 내부적으로 작성될 거고, 작성되면 이 톰캣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위한 그 서블릿이 실행되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이 핸들러 매핑을 보고 어떤 컨트롤러에게 이 리퀘스트 처리를 위임해야 되겠는지 판단을 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핸들러 어댑터를 통해서 이 해당 컨트롤러에 해당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그 사용자가 요청하는 그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수행을 뭐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를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 처리하기 위해서 DB하고
서로 인터랙션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해서 이제 사용자가 요청하는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해 주면 이게 결국은 디스패처 서블릿으로까지 전달이 되고, 그럼 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가 리턴해 주는 그 값을 보고 어떤 뷰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지를 뷰 리졸버에게 물어봅니다. 이 뷰 리졸버는 우리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 보면은 이제 뷰 리졸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는 어떤 뷰로 연결하는 거야 라는 그 판단을 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알려주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해당하는 뷰를 통해서 그게 JSP가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보통은 JSP가 되겠죠. 우리 스프링 MVC 환경에서는 JSP를 실행시켜주고, 그럼 JSP가 그 요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패처 서블릿, 스프링 MVC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첨부하는 정보가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고, 그리고 스프링 MVC의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 우리가 등록한 이 로더 리스너가 루트 컨텍스트 XML에 있는 스프링 빈 정보를 읽어서 메모리에 등록하게 된다. 스프링을 위한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고 관리하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프링 MVC라는 놈은 우리가 2학년 때 JSP 배울 때, 그리고 JSP에 우리 MVC2 패턴으로 서블릿을 이용해서 뭐 게시판을 작성할 때 리퀘스트라든지 리스판스라든지 뭐 디스패처, 리퀘스트 디스패처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사용자 요청 정보를 분석해서 비즈니스 로직으로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 서블릿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스프링 MVC에 의해서 다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발자는 개발자 코드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개발자는 서블릿이나 JSP API에 신경 쓰지 않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면 스프링 MVC가 해당하는 이제 서블릿 JSP 뭐 API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훨씬 편하게 간단하게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이걸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앱 서블릿 밑에 있는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보면 여기 이제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봤던 뷰 리졸버인데, 컨트롤러가 이제 리턴해 주는 값을 가지고 어떤 뷰로 연결시켜 줘야 될지를 얘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컨트롤러가 어떤 스트링을 리턴해 주면 그 스트링 앞에 프리픽스로 웹 inf에 슬래시의 views를 붙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리턴한 문자 열 뒤에다가 .jsp를 붙여서 어떤 뷰인지 그 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에서 홈을 리턴했어. 홈을 리턴했다면 이게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전달이 되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얘가 뭐 어떤 파일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자, 웹 inf의 views의 home, 이게 이제 프리픽스니까 여기까지 붙이고, 사용자 입력 리턴한 게 home이니까 home이고, 그 뒤에 suffix JSP를 이렇게 붙인 이게 뷰 파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의 마지막 이제 요청에 대한 마지막 이제 최종 결과를 리턴하기 위해서 웹 SIC의 웹 APP의 웹 INF의 views의 home.jsp구나, 이걸 실행시키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서 디스패치 서블릿이 결과를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스프링 MVC의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